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가 7일 농협달성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1년 사업실적평가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12월 8일 호텔 수성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대구 경북 상생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7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21회 대구 경북 첨단 벤처 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12월 14일까지 대구 미술인의 아름다운 축제 함께하는 선물전을 웃는 얼굴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대구 시립극단은 섹스피어의 로맨틱 코미디 12야를 12월 25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공연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가 7일 농협달성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1년 사업실적평가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속에 우수회원 시상과 감사패 전달, 그리고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곽진섭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주신 회원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성실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수호 체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도 기념사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써온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는 평소 6.25 참전용사 초청 효도잔치, 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안보 교육 및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과 안보의식 확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겨루는 2021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신장과 신성장 동력 산업인 로봇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창설된 대회로 올해로 23회를 맞았습니다.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0년 세계대회 개최지로 대구시가 결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으로 연기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국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3개국 1026명의 로봇 꿈나무들이 14개 종목 27개 부분에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한국대회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내 참가자 567명은 개최 장소인 엑스코에 모여 경기를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이 어려운 해외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올해 열린 국내외 로봇 전문가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구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 개최에 이어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 및 세계대회 개최로 로봇 선도도시 대구라는 이미지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각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 8일 호텔 수성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대구 경북 상생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다시 쓰는 지역경제 생태계라는 주제로 포럼 기조 연설에 나선 대구 경북연구원 최재원 박사는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주력 산업 고부가 가치화 추진 등 대구 경북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업 주도 산업 브레인 확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주제별 토론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글로벌 경제 상황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등이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구 경북의 전통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혁신과 함께 동부가 물류 중심의 거점이 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내 해당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별 기업 가치 사슬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재가 기업을 만들고 키우며 기업 유치까지 하는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대구 경북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단일 행정, 단일 경제,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지방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구 경북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 경북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도시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상생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도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시는 첨단 벤처산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일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제21회 대구 경북 첨단 벤처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첨단 벤처 활성화 및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대구 경북 첨단 벤처산업 대상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구 경북 첨단 벤처기업 연합회가 주관해 올해 21회째를 맞는 지역의 대표 벤처기업 시상식입니다. 이날 시상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한식 대구 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 청장을 비롯해 지역 첨단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벤처기업인들이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돌아보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올해는 첨단 벤처 산업이 대구 경북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첨단 벤처 산업계에서 뛰어난 경영 성과와 기술력을 선보인 유망 벤처기업 총 20개사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시상 부문은 첨단 벤처 산업 대상, 우수 벤처기업상, 벤처기업 특별상, 혁신 벤처기업상, 벤처기업상 등 5개 부문으로 대구 11개사, 경북 9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기업 부문 시상 외에도 지역 소재 첨단 벤처기업에서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사원 혹은 해당 기업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수 임직원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대구 경북에 소재한 첨단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주력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돼 대구 경북 벤처기업인과 지원기관 관계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대구 경북 벤처산업의 육성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눈얼굴 아트센터는 12월 14일까지 대구 미술인의 아름다운 축제 함께하는 선물전을 웃눈얼굴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작업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입니다.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과 공예, 서예와 민화, 문인화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570여 명이 참여합니다. 많은 작가 인원이 출품에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소품 형태로 작은 크기의 작업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대구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은 대구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마음껏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달서문화재단 웃눈얼굴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구 시립극단은 제52회 정기 공연으로 세익스피어의 로맨틱 코미디 12화를 12월 25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공연합니다. 12화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월이 지난 1월 6일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작품명처럼 공연은 마치 일상을 벗어난 축제와 같은 가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극은 얽히고 설킨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쾌한 음악과 다양한 유의적 요소로 축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공연은 평화롭게 항해하던 배가 갑작스런 폭풍으로 난파되면서 쌍둥이 남매가 각자 생사를 알 수 없이 헤어지면서 시작됩니다. 간신히 일리리아라는 마을에 도착한 여동생은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쌍둥이 오빠도 일리리아에 도착하면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들로 인해 일어나는 해프닝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해피엔딩은 관객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유천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센터가 개소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대구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지역 아동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 문화를 전파하고 건강한 성장과 돌봄을 지원하고자 유천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의 오감 발달과 더불어 자원 절약의 효과를 위해 개소했으며 최신 장난감 210종, 1250종을 비치하고 연회비 2만원으로 달서 구민에게 무료 대여합니다. 또 대형 소독기 및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비해 장난감의 청결과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천 돌봄센터는 최근 맞벌이 부부 정가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했습니다. 월 이용료 10만원 이내로 관내 초등학생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 체험, 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활근로사업단 카페 그린그루브 아카데미 성서점 개소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30일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사업단 카페 그린그루브 아카데미 성서점을 개소했습니다. 그린그루브는 대구 지역 사회경제기업들이 모여 개발한 대구형 소셜 프랜차이즈 카페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그린그루브 아카데미 성서점은 자활근로자 5명이 참여, 일요일 제외한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수익금은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한 창업 자금과 자립 성과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서비스 확대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진천동 무인 민원 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용산 1동 도원동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한 통에 1,000원입니다. 한편 달서구에는 18개소 20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재증명 등 총 114종입니다.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의 연말 힐링 전시회 개최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달성군 국립화석박물관 건립 기념 보석 전시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작가와 함께 직접 저작한 그림책 원화 특별 전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보석 전시회는 화석 발굴 수집 전문가 김명권 선생이 군에 기증한 화석들 중 보석 50여 점과 운석, 탄생석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그림책 원화 전시는 올해 4개월 동안 신은숙 작가의 지도로 아이들이 본인의 이야기로 만든 12권의 그림책을 204점의 원화로 제작해 전시합니다. 아이들이 제작한 그림책은 1층 어린이 자료실에서도 대출할 수 있고 제작 과정과 그림책 원화는 3층 로비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작가들에게 한마디씩 응원해주는 코너가 마련돼 있어 관람 친구들에게 나만의 그림책을 선보이며 더 큰 용기와 자기 개발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 섭지의 겨울철 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자연보호봉사단의 협조로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먹이 공급은 겨울철 새뿐만 아니라 산간지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달성 섭지와 팔공산 일대에서 11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까지 매주 2-3회 실시되며 먹이는 달성 섭지 먹이터 자체에서 무농약으로 생산한 보리, 벼, 율무 등 3톤과 대구시가 구입한 2톤의 먹이를 나누어 공급합니다. 또 2019년부터 달성 섭지에 들르지 않는 흑두루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먹이 주기와 함께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울음소리를 트는 등의 유인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육아중학교가 창업 캠프로 리더십을 함양하는 이야기입니다. 2일 열린 행사는 학생들이 중3 기말고사 이후의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배움의 열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한 중3 자기개발 시기 교육 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캠프는 아이디어 기획부터 경영까지 전 과정을 참여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해 행동력과 추진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시대를 앞서 나간 성공한 기업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이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및 초연결 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 위해 TRIG 기법 등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적용해 창업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이 발표하고 그 내용에 참여할 동료들을 모집해 가상 기업을 조직했습니다. 김택식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해울중고등학교의 고3 이웃사랑 연탄 나눔 봉사활동 소식입니다. 해울중고 고3 학생들과 교사들은 1일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공립대안학교인 대구 해울중고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고3 학생들은 졸업 전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공동체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나눴고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날 연탄이 꼭 필요한 가구에 6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한마음이 돼 함께 땀을 흘리며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겼습니다. 정재명 교장은 학생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농공을 대표하는 큰 마을 농공마을과 소도벌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농공업 볼일이 평지 한가운데 돌구산이라 불리는 잘생긴 동산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산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농공, 남쪽에 소도벌이라 불린 자연 불악이 있었는데 마을 이름만을 놓고 보면 마을의 역사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전에는 소도를 사만시대에 천신을 제사 지내던 성역, 각 고을에 있는 소도에 신단을 설치하고 그 앞에 큰 나무를 세워 제사를 올렸음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4년 농공과 소도벌 두 마을이 합쳐져 볼리동이 됐는데 당시 볼리 또는 본동이란 이름을 얻은 마을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을 전후한 시기 볼리리에 농공공단이 조성되며 결국 수백 년 세월을 볼리리에서 살아온 두 마을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지금의 남일이 사부동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자신들의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 마을 앞산이자 뒷산이었던 돌구산 북쪽과 남쪽 기슭에 각각 마을 유래를 새긴 소도벌 마을 유호비를 세워 망향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대구시 보호수의 약 70%가 우리 달서구와 달성군에 있으며 전체 보호수종은 너티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 수령이나 수형, 인문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보호수가 바로 소도벌 절티골, 당산나무입니다. 400년 전 남양 제갈씨가 소도촌에 처음 틀을 잡을 때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령 400년 나무 높이 13m, 가슴 높이 둘레 5.4m, 가슴 높이 직경 1.7m로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성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래쪽에 할머니 소나무 한 그루가 더 있었는데 1958년 사라호 태풍 때 쓰러져 고사하고 현재는 할아버지 소나무 한 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당산나무 인근 높은 언덕에 올라 내려다본 소도촌은 운무에 쌓여 신비로워 보였고 가을비에 젖은 소도촌 당산 소나무 껍질은 기름칠한 거북 등껍질 마냥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이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감염병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운영한 우수 자원봉사센터 40여 곳을 선정하여 포창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활동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내년에는 보다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생활방역 릴레이 캠페인 전개와 수제 마스크 제작 봉사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대구시 주관 2021년 구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6일 2021년 대구시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가사 간병 방문지업 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지업 사업을 평가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업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 인력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달서구는 2개의 지역 자활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 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광서소방서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 119 안전센터상 평가에서 다사 119 안전센터가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안전센터로 선정됐습니다. 대구광역시 119 안전센터상은 대구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199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대구시 48개 119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 11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와 교차 평가 등을 통해 최우수 119 안전센터를 선정합니다. 2021년도 최우수 안전센터로 선정된 다사 119 안전센터에는 대구광역시장 상장과 유공공무원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김송호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소방서는 1구차가 커지는 등 온열기 사용이 잦아짐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히 화재 위험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가정 200여 가구에 이달 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소방서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 장애인 거주가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에서 협조를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세대 등을 추천받아 총 200여 가구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상호 소방서장은 장애인 거주가정의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